시청자 여러분, 요즘 일본 부동산 시장에서 소규모 건설사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의 신축주택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점은 많은 분이 아실 것 같은데요. 신축주택의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된 데다 최근 주택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일본 소비자들은 점점 신축주택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요즘 신축주택이 잘 팔리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소규모 중소건설사들이 경영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일본 부동산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하루가 멀다 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일본 소규모 건설사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는 걸까요? 이는 단순히 주택 가격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일본 소규모 건설사들이 문을 닫는 이유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24년 한 해 동안 일본의 중소건설사의 폐업 건수가 무려 1,500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올해는 일본에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건설사가 폐업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많은 일본의 건설사들이 폐업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바로 급격한 자재비의 폭등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목재를 비롯한 여러 건축자재의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가가 오른 만큼 주택 가격도 올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원가 인상분만큼 올리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소건설회사들은 브랜드 인지도가 약해 높은 비용에 구매한 자재 인상분을 신축주택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죠. 게다가 자재비 인상분만큼 무작정 주택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소규모 건설회사들이 지은 신축주택은 판매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결국 이만큼이나 인상된 자재비를 건설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많은 소규모 건설사들이 폐업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는 최근 일본의 인건비 상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일본 건설 현장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일할 숙련된 기술자나 현장 감독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일본 건설사들의 69.8%가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작년에 파산한 30%의 건설회사가 인력난 부족으로 폐업을 했다고 알려진 것이죠. 특히 최근 일본 건설업계에서는 잔업시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초과 근무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만성적인 인력난에 직면한 건설사들은 작업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졌고, 이는 또다시 악순환을 불러오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공사가 잦은 지연을 겪게 되고, 이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이어져 건설사들에게 큰 부담이 된 것입니다. 특히 2024년 7월 통계에 따르면 일본 건설업 종사자들의 월 평균 급여가 전년 대비 10% 이상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인상률로 일본 내 건설 현장의 인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것이죠. 다시 말해 일본 건설 현장에서는 젊은 층의 유입이 줄어들고 있고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기존 인력에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도 결국 재정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소규모 건설사들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건설 현장의 작업 속도는 느려지고 일정이 밀릴수록 추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경영 상황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사들은 결국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일본 정부와 업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지만 법적 규제가 높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본 중소건설사들이 계속해서 폐업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재료나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 장비 유지비, 각종 보험료 등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인상된 것이죠. 다시 말해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규제와 새로운 안전지침이 생겨나면서 장비 점검이나 안전장치 설치 같은 비용이 계속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공사 현장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안전장비를 최신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된 것이죠. 큰 기업들은 여유있게 해결할 수 있지만 중소건설사들에겐 이런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자들이 착용해야 하는 안전모, 보호장비, 안전로프 등도 매년 규정이 바뀌어 새로운 기준에 맞춰 교체해야 하죠. 이런 소소한 비용들이 쌓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어 중소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을 계속해서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면서 중소건설사들의 폐업이 늘어나자 금융권에서도 건설업계에 대한 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중소건설사들은 안정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출이 되더라도 예전보다 금리가 높아진 데다가 요구되는 보증 조건도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중소건설사들은 더더욱 자금 압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일본 건설사들이 겪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주택 착공의 감소입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크게 오르고 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건데요.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들면 건설사들도 새 프로젝트를 따내기가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수익 창출이 어려워지면 경영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도산하는 중소건설사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본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들은 외부에서 오는 임금 인상 압박과 내부 비용 증가의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일본 상황과 비교해서 한국의 건설업계 경기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한국도 자재비 상승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건설 자재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이라면 한국의 건설사들은 비교적 큰 규모의 업체가 많다는 점입니다. 반면 일본의 건설사들은 목조주택을 짓는 소규모 업체도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규모 업체들의 상황이 심각한 것이죠.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면 한국도 인건비 상승 압박이 있긴 하지만 일본에 비해 인력 수급 상황이 다소 나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인력난이 훨씬 심각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본의 건설업계가 직면한 인력난, 인건비 급등, 그리고 자재비 상승 등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한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뤄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건설업계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